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수업 본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과제 넘버2 설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과제 넘버2 설명이 웬걸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오늘 수업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절반 정도밖에 진행 못하고 그냥 다음에 또 미적 수업 있어가지고 12시 15분에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거를 지금 어젯밤에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일단 그 과제 넘버2 설명서라든가 관련한 파일들은 화요일 날 같이 게시를 했었고 영상도 지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지금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여러분 과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출 기한은 각각 반별로 다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지금 돼 있고 그렇게 일단 우리는 그 과제랑 관련해서는 영상으로 진행하고 대신에 이 수업 시간에 그 화요일반에서 못다한 뒷내용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전부 다 주파하는 거를 일단 오늘 목표로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요일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주말에 편집해서 올리면 그걸 구경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요거의 뒷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이어서 듣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제목을 디덕션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일단은 그럭저럭 어렵지 않은 내용들 구경을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생각해보면 지금 열심히 선언과 관련한 얘기, 컴파일타임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살짝 특이한 느낌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구경해 봤어요. 6칸짜리 표를 구경을 해봤는데 당시에 우리가 그 선언에 어떤 스페시파이어를 붙여놓냐 내지는 그 선언을 어디다가 적어놓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함수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놓냐 그 어떤 중괄호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냥 맨 땅에다 적어놓냐에 따라서 그게 글로벌 이름 선언이 될 수도 있고 로컬 이름 선언이 될 수 있다. 일단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파이썬에서 봤던 거랑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파이썬이랑 차이점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 로컬 이름 사전을 매번 함수 호출할 때마다 함수 정의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실행을 시작할 때마다 새 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 if문, for문 내용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새로운 사전을 또 만들고 하진 않아요. 그 동네는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근데 C 동네는 느낌이 살짝 달라요. C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로컬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는다라는 건 문법상 반드시 어떤 중괄호 안에다가 그 선언을 적는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중괄호들 적어봤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 정의 중괄호 적어봤었고 그 다음에 if문 내용물로서 자 C 동네에서는 그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if문의 if 부분 내용물을 그냥 일반적인 수식문 한 줄로 때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문장을 지금 집어넣어야 된다. 여러 문장을 내가 원할 때 실행하고 원할 때 실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할 때 그냥 간편하게 그 if 부분 내용물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하나, 중괄호 열고 닫고 덩어리 하나로 지정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함수정이 아니라도 함수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또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안쪽에 있는 중괄호에다가 그 안에다가 선언을 적어두면 그 이름은 그 로컬 이름은 그 안쪽 중괄호 안 예를 들면 if 부분 내용물 안에서만 여러분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식으로서 적을 수 있는 이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보다는 그 로컬이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 그 범위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분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이름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냐 없냐 내가 지금 어떤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어놨는데 우리 C 컴파일러가 그 이름에 대한 선언을 이제 찾아갈 때 가까운 데부터 찾아간다 그런 스코프 개념도 잘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죠. 일단 거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위치랑 관련된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스태틱 위치랑 어토매틱 위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모든 글로벌 이름들에 대한 그 이름 선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수행을 한다면 걔네들에 대한 위치는 스태틱 위치를 갖는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토매틱 위치 같은 경우는 그 선언이 적혀 있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이번에 n의 위치, 이번에 리절트의 위치가 그때그때 자동으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피보나치 수 5번째 피보나치 수 출력하는 그런 느낌의 실행 흐름 구경해 봤을 때 n 값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다른 위치로
결정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n 값으로서 5가 담겨 있고 어딘가에는 3이 담겨 있고 어딘가에는 1이 담겨 있고와 같은 느낌으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1 담아놓고 그러니까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난 직후 시점부터는 이제 원래 1 담겨 있던 그 자리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계속 1이 담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번에 FIB 2 해갖고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할 때 아까 1 담았던 메모리 위 바로 그 자리에 2를 담고 이어서 작업을 수행했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뭔가 메모리상의 낭비 같은 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 이름에 대해서 베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쓸 수 있는 4바이트만큼의 자리가 항상 유지된다라는 거. 그게 변수의 본질이잖아요. 원래 미리 담아놨던 거를 나중에 꺼내 쓰려고 하는 게 변수를 도입하는 이유인데 그러려면 지금 내가 n 자리에다 담는다라고 말했을 때 메모리 위에 어디에 담을 거냐랑 나중에 내가 지금 메모리에 있는 4바이트 꺼내와갖고 써야 된다 할 때 메모리에서 찾아오는 그 4바이트랑이 똑같아야지 아까 3 담았던 거기서 그 3을 꺼내올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을 갖고 뭐 장난을 하다가 그 3 담겨있던 그러니까 인트 변수 n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의해서 쓰고 있는 그 4바이트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남이 3 담아놨던 자리엔 내가 다른 사람이 5를 담는다든가 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타성이라든가 변수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그 4바이트만큼을 유지를 해준다든가 와 같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utomatic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기능을 명명을 해놨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external, internal 관련한 얘기했었고 당시 이제 뭐 빨간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해가면서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링크 이 이름에 대한 선언이 어디 적혀 있냐랑 그 이름에 대한 정의된 위치값이랑 연결을 뒤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자유롭게 선언만 위에다가 적어두면 자유롭게 링크를 받아서 지금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는 대부분 상황에서는 정의되어 있는 숫자를 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끌어와 가지고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른 .c 파일에서 다른 .c 파일을 컴파일하면서 정의해둔 숫자들을 내 .c 파일에 걔랑 관련 있는 다만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을 적어둠으로써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c 파일들 사이에 링크를 받아가지고 다른 누군가가 마련해둔 배열을 쓴다든가 다른 누군가가 미리 함수 정해 적어둔 그 코드 덩어리를 여기서 호출한다든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약간 특이한 느낌으로 6가지 표를 정리를 해봤었고 그거는 여러분이 살짝 지금 그 6가지 영어 단어를 외운다 같은 느낌으로 일단 스타트 해두시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다시 돌아와서 아마 이번 주랑 다음 주 내용이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덕션이라는 영어 제목으로 이제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복잡한 선언이랑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구경해 볼 겁니다. 그럼 이전 거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던 거냐? 라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어요. 우리 중간고사 2교시 때 선언 적으라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는데 그때도 그렇게 복잡한 거를 적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가장 복잡한 게 이름 뒤에다가 대괄호 붙이고 하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기억이 아직 아물가물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이름 뒤에다가 소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 우리 함수에 대한 선언 적어달라고 했는데 함수 정의를 적은 친구들은 감점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선언을 여러분이 적는 게 가능해요. 데클러레이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2주에 걸쳐서 구경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괄호 붙어 있으면 배열이다. 소괄호 붙어 있으면 함수다. 별 붙어 있으면 포인터 변수다. 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면 대괄호도 붙어 있고 소괄호도 붙어 있으면 걔는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냐? 와 같은 복잡한 생각을 우리가 시작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납득하기 위해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나중에 컴파일 타임에 실제로 읽고 우리의 의도를 해석을 하게 될 그런 C 컴파일러가 우리가 적은 선언을 어떻게 읽는지 그 규칙을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스럽게도 그 친구가 이렇게 읽을 거예요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키보드로 쳐둔 걸 나중에 그 친구가 읽는 거니까 내가 코드를 적을 때도 또는 내가 지금 적어놓은 선언이 이게 무슨 의미였지? 같은 걸 판단할 때도 C 컴파일러가 파악하는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동등하게 나도 읽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친구가 나중에 해석하게 될 그 결과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새로운 선언을 적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동등한 방식으로 선언을 읽을 수 있고, 일단 이 수업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약간 주관적인 느낌으로 1인칭 느낌으로 서술을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서 지금 서술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중에 C 컴파일러도 지금 말하는 거랑 완전 똑같은 느낌으로 C 선언에 읽는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이번 주 내용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복잡한 선언을 적는 이유도 결국은 나중에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수식어로서 적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해둔 이름들을 나중에 사용할 때, 수식으로서 적을 때 그렇게 사용해둔 이름을 C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해서,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deduce가 등장을 합니다. deduce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프로듀스는 들어본 적 있죠. 그 막 PD 막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TV 같은 데서 막. 그러면 프로듀스는 무슨 뜻이냐? 막 만든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내어놓는다 막 그런 뜻이잖아요. deduce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앞에 접두로 D가 붙었다 보시면 돼요. D는 이제 덜어내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deduce를 한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이름 temp가 적혀 있어요. TEMP가 적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이름은 선언을 어떻게 적어놨냐에 따라서 포인터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그냥 인트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블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배열 이름, 함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가능성을 띠고 있는 네 글자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얘가 정확히 무슨 의미냐, 단 한 가지 의미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다른 곳들을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같은 .C8 위에 적혀 있는 선언들을 이제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위에 적혀 있는 걸 먼저 읽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방에 성공할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찾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수식 템프는 인트 형식 수식이구나 와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간단해요. 요거는. 근데 앰퍼샌드 템프 같은 거 그렇게 연산자 붙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디덕션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 deduce는 그런 느낌으로 위에 선언이 저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 수식의 형식은 int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실제로 계산할 때 메모리, 예를 들면 본인이 정의해둔 0x30번지에서 4바이트를 가져오면 되는 거다, value of temp를 쓰면 되는 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전에 미리 마련해둔 근거를 토대로 연역적으로 3단 논법 같은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템프는 이거다와 같은 느낌으로 추론을 한다 정도로 여러분이 단어 deduce를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네에서는 이 deduce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induce라는 표현도 씁니다. induction, mathematical induction 하면 수학적 귀납법이란 뜻이 되는 거잖아요. induction은 이제 in이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들고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토대로 더 큰, 더 보편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귀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덕션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동네에서는 얘네들뿐만 아니라 보통 추가로 리덕션이라는, 리듀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얘는 이제 리사이클 같은 그 리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 직역을 할 수 있겠죠. 리덕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A라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B라는 문제를 지금 봉착해 있는데 이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입력받은 글자들을 인트 형식 값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그러면 A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그 결과값을 다시 글자들 문자열로 바꾸면 B라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와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풀 수 있는 방법 목록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갖고 내가 지금 새로 봉착한 문제를 약간 우회를 해서 푼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꿔서 해결한다.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필연적으로 바꿔서 해결함으로써 원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겠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내지 3학년 내지는 어쩌면 우리 그 옆 동네 그 엘텍 공과대학 그 컴퓨터과 있잖아요. 거기서 뭐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수업하면 거기서 이제 이 리덕션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중간고사 때까지 배우고 기말고사 때 이런 느낌의 기법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런 표현도 컴퓨터 동네에서는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디덕션이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에 입각해서 수식 템프는 인트 형식 수식이다.
그 근거를 확실히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이 템포에 대한 선언이 없다. 그럼 즉시 빨간 줄 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작업하지 않는 게 디덕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C 컴파일러는 이걸 기똥차게 잘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를 믿고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복잡한 선언을 적어놓고 그런 이름을 내가 수식으로서 썼을 때 그 친구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내지는 우리가 선언으로서 적어둔 그 효과 말고도 얼마든지 뭐 대충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써먹을 수도 있겠네요 하면서 그냥 진짜 따박따박 적는다라면 빨간 줄 적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빨간 줄 적지 않고 약간 다른 뜻으로 쓰겠거나 뭐 난 놓고 기억자를 뭐 알아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대충 퉁쳐가지고 컴파일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디덕션과 관련한 추가적인 규칙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본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마도 이번 학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1970년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C 컴파일러가 그냥 찰떡같이 알아먹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추가적인 규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엄청 옛날 사람들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컴퓨터쟁이들은 당연히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뭐 속어로 유도리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뭐 알아서 막 뭐 센스 있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기초적인 관념들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가장 어렵지만 그거 내용들을 여러분이 완벽히 납득을 하는 게 일단은 어쩌면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약간 교양적인 측면에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일단 별이랑 대괄호 소괄호 소개할 때 그 당시에 일단 먼저 짚어본 게 그 세 가지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걸 납득하고 스타트를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걔네는 진짜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 적을 때 어떨 때는 대괄호를 적어야지 되는 상황이 있고 목표에 따라 어쩔 때는 소괄호 어쩔 때는 별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선언은 목표대로 딱 알맞게 적어놓고 그 이름을 쓸 때는 좀 더 쉽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하게라는 거를 어디까지는 C 컴파일러가 봐주고 어디서부터는 C 컴파일러가 꺼지라고 하는지 그 일종의 컴퓨터 업계에 누구나 납득하고 있는 선 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한 선을 학습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고 새로 나오는 단어는 영어 단어 LVALUE라는 단어가 조금 있다가 중간 쉬는 시간 끝나고 살짝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과제 넘버 2 오늘 저랑 같이 시작할 거고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제 밤에 올려둔 그 영상 살짝 구경해 보시고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집에서 하다가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실 수 있고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목표가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목표 점수 40% 중에 첫 번째 목표는 엄청 쉽고 30%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 10%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전부 다 최소한 목표 1까지는 거의 어렵지 않게 복습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무언가 뭔가의 의의를 살짝 탐독을 해본다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과제 넘버 3는 그 이전 과제 우리 막 더하기 빼기 한 적 있잖아요. 1024 곱하기 1024 성공해갖고 제출했잖아요. 그거랑 과제 넘버 2에서 등장한 약간 데이터 측면에서의 이야기랑을 섞어서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한 수식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파서를 만드는 게 마지막 과제로 잡혀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선언 읽는 법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C 컴파일러가 선언을 어떻게 읽나 를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우리도 그 친구랑 똑같은 방식으로 읽는 게 편할 거잖아요. 따라서 설명은 우리 입장에서 1인칭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긴 한데 C 동네에도 동등하게 마련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들고 와봤어요. 자주 보던 겁니다. int x 세미콜론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x는 무슨 이름입니까? 뭐에 대한 이름입니까? 지금 이 선언은 뭐 x를 추가로 도입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선언에 의하면 x는 뭐의 이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맨날 보던 그거잖아요. 그죠? int 변수 이름입니다 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nt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 겁니다. 그럼 C 컴파일러는 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느낌으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이 x만을 위한 4바이트를 메모리 위에서 베타적으로 쓸 수 있게끔
상수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x는 3 할 때 0x30번지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와 같이 그 0x30이라는 위치 상수값을 정의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베리에이션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별을 붙여놨다 칩시다. 그럼 이제 x는 뭐의 이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전 수업에서 등장한 적 있죠. x는 이제 int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담았다가 꺼내쓰기 적절한 변수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지금 굵은 글씨 포인터 이전에 살짝 소개하고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이 단어 포인터는 당분간은 일종의 개념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를 논의를 할 때는 예를 들면 포인터 형식, 배열 형식, 함수 형식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는 지금 포인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포인터, 그런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담기에 적절한 int 포인터 변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담겨 있는 값 또는 x에 담는 값을 int 포인터 값이라고 여러분이 구분해서 서술을 해주시는 게 아마 더 깔끔할 겁니다. 포인터 자체는 약간 조금 중립적인 느낌의 표현이고 그걸 이제 형식 스케일에서 볼 거냐 등등 이름 스케일 내지는 값 스케일에서 볼 거냐 같은 것 식으로 부연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추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붙였다 칩시다. x는 그럼 뭐의 이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x는 이제 int 3칸짜리 배열의 이름입니다 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괄호 012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소괄호죠. 자, 얘는 뭡니까? 라 질문하면 x는 이제 더 이상 변수 이름도 배열 이름도 아닌 거죠. 별도 안 붙어있고 대괄호도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x는 뭐의 이름이냐라고 물어보면 자, 인수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중에 함수 출식 적으면 그거 계산하면 int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복습이에요. 이전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요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괄호도 붙어있고 별도 붙어있는 상태에서 x는 뭡니까? 라는 질문을 또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비슷한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른쪽에는 대괄호 0 붙여놓고 왼쪽에는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넘버스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얻고 싶어요 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었었는데 그때 우리가 대괄호를 먼저 붙이고 그러니까 넘버스에 있는 두 칸 중에 0번째 칸을 써야 된다라고 먼저 붙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야 원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그렇게 오른쪽에도 연산자 붙이고 왼쪽에도 연산자 붙일 때 괄호를 치지 않아도 오른쪽 거를 먼저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런 규칙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름에 대한 그 이름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연산자가 양쪽에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붙도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언 적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일종의 속성 같은 거를 데클러레이터를 통해서 기호를 붙이려고 할 때 오른쪽에 적어놓은 기호가 기본적으로 왼쪽에 적어놓은 기호보다 먼저 붙습니다. 따라서 지금 별이 왼쪽에 붙어있고 대괄호가 오른쪽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x가 뭐냐라 물어보면 여러분이 일단 대괄호를 먼저 붙여서 서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일단은 3칸짜리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x가 뭐냐라고 누가 질문하면 일단 우리는 x에 가장 먼저 뭐가 붙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x에 지금 오른쪽에 대괄호가 적혀 있으니까 대괄호를 먼저 붙인다라면 x는 다른 거 다 상관없고 아무튼 간에 얘는 배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별이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소괄호가 붙어 있든 대괄호가 또 붙어 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x가 뭐냐라 질문하면 가장 처음에 뭐가 붙냐? 대괄호가 붙는다면 그거는 배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붙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봅시다. int x 세미콜론 그런 식으로 데클러레이터에 기호가 하나도 없다라면 그때는 x 바로 뒤에 int를 읽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뒤에 int가 붙는 거니까 int 변수 이름입니다. 그냥 노말 변수 이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선언을 다 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배열이다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각각의 칸에, 지금 같은 경우는 3칸짜리죠. 그 3칸 각각에다가 뭐를 담냐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칸에 3칸짜리 배열인데 각각의 칸에 별을 하나씩 담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인터 값을 하나씩 담는 거예요. 그래서 x의 크기는 이제 별 3개를 담기에 적절한 크기. 우리 막 그 %p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위치값 같은 거 구경할 때 막 7ff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게 8바이트짜리입니다. 따라서 16진수로 16글자짜리가 한 덩어리로서 별 하나 값으로서 쓰인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준 환경인 x64 기준으로는 8바이트 로 정의돼요. 따라서 그거를 3개를 담을 수 있는 거니까 x라는 배열의 크기는 24바이트, 83의 24바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괄호 다음에 붙는 게 별이다. 따라서 이 배열에는 별을 3개 담을 수 있다. 까지 지금 해석을 끝낸 겁니다. 그럼 이제 별 다음에 뭐가 붙냐는, 뭔가가 포인터라면, 방금 전까지 읽은 게 포인터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뭐에 대한 포인터인가,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인가 쯤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별 다음에 붙는 게 이제는 데클러레이터에 추가적인 기호가 없으니까 스페시파이어에 붙어있는 인트를 잊게 됩니다. 따라서 뭐에 대한 별이냐, 뭐에 대한 포인터냐 하면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각각의 칸에 담기는 포인터 값들은 전부 다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mpersand number, ampersand number 2, ampersand number 3 이런 별값 3개를 각각 x의 0번째 자리,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 꾹꾹 눌러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새로운 이름을 지금 선언을 적어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일단 규칙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선언의 데클러레이터를 적을 때 이름 왼쪽 오른쪽에 기호가 붙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거가 먼저 붙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을 나중에 수식으로서 사용할 때 연산자 붙이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맞춰주는 게 편하고 좋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이름이 뭐 이름이냐, 배열 이름이냐, 포인터 변수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 등등을 정할 때는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읽었던, 방금 전에 붙였던 기호가 별이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이 포인터 값은, 이 별은 뭐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냐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요거를 이제 그 별을 따라가면, 그 위치값 들고 메모리 방문하면 뭐가 튀어나오냐 정도로 축약해서 여러분이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를 방금 전에 읽었다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그 배열의 각각의 칸은 뭐 담는 칸이냐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읽은 게 소괄호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거는 무슨 형식 값을 리턴하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걸 보면 납득할 수 있겠죠. x는 지금 소괄호가 먼저 붙습니다. 따라서 함수 이름이에요. 일단 인수는 뭔지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게 지금 인트인 거예요. 따라서 요 함수 호출하면 인트 값 하나가 튀어나온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보다 선언을 훨씬 더 잘 읽는 C 컴파일러가 탑재되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도움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쓰던 그냥 프로젝트랑 뭐 임시로 쓰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놀고 있는 그 프로젝트 적당히 여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딱 여기까지 지금 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이 맨날 쓰던 .c 파일, 만약에 없다면 컨트롤 쉬프트 A 해가지고 내가 지금 방금 연 프로젝트에다가 새로운 .c 파일, 그 뒤에다가 .c 적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엔터 치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내용을 한번 복붙을 해보세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런 선언들이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int 변수 선언, int 포인터 변수 선언, 3칸짜리 int 배열 선언, 그 다음에 int 값 리턴하는 함수 선언,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봤었던 그 x에 대한 대괄호도 붙고 별도 붙어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 적었으면 F10을 2번 눌러서 한 번 누르면 이제 그
메인 함수정이 그 여는 중괄호로 노란 화살표가 찍히는 거잖아요. 이제 내 프로그램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겠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메인 내용물을 한 바퀴 실행할 거예요. 근데 지금 메인 내용물 안에 문장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선언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닫는 중괄호 부분까지 노란 화살표가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노란 화살표를 보내놓고 조사식 탭을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F10을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또 F10을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닫는 중괄호에 노란 화살표가 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사식 탭 기본 세팅상으로 왼쪽 아래에 있고 혹시나 이걸 지웠다라면 컨트롤 D키를 눌렀다가 살짝 기다렸다가 W를 누르면 조사식 1 탭을 다시 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일단 F10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한 다음에야 조사식 탭을 열 수 있습니다. 저 단축키 누르고 싶다라면 일단 F10을 먼저 눌러주세요. 우리 이전에 조사식 탭 쓴 적 있잖아요. 이름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이름 자리에 수식을 적을 수 있는 거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이름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래서 위에 선언에 적혀 있었던 그 이름들 넘버 엔터 쳐보시고 PTR 엔터, ARR 엔터, 메인 엔터, X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애들은 파란 박스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어떤 애들은 빨간 박스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박스는 여러분이 막 마우스로 클릭해갖고 고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엔터 치면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넘버 인트 한 칸에 대한 이름이네 하면서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랑 코드 중에 데이터 이름이네와 같은 느낌으로 이거 하면 인트 한 칸 데이터 인트값 하나가 나올 만한 수식이구만 하면서 파란색으로 박스를 보여줄 거예요.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메인 자리 가보면은 코드 덩어리 명령어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빨간색 박스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거의 항상 구경하게 되는 그런 아이콘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사식 넘버 엔터 그럼 값은 지금 우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기다 뭘 담는 는 수식을 우리가 계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ARR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PTR이 먼저구나. 그래요. PTR이 먼저고 ARR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메인이 있었죠. 그 다음 마지막 X입니다. 엔터 칠 때마다 뭔가 이상한 숫자도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같이 구경하고 싶은 거는 그 엔터 친 다음에 그 조사식 탭 오른쪽 보시면 형식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거기를 구경했을 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요 수식의 형식 내지는 저 이름 넘버의 형식은 int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PTR의 형식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int 별 형식입니다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ARR은 int 대괄호 3입니다. main은 int 괄호 열고 점점점 괄호 닫고라고 하는데 이 점점점은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간에 main은 함수 이름이고 int값 리턴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를 보면 지금 int 별 대괄호 3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위에서 봤었던 위에 우리가 직접 적었었던 복붙했었던 그 x에 대한 선언에 적혀 있는 글자들 중에 지금 우리가 적은 그 배열 이름 자체 X 한 글자를 제외한 다른 글자들을 형식이랍시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여기서 X 대신에 X 대괄호 0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적는다라면 그러면 X의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은 뭐냐? 라기보다는 그 수식 x 대괄호 0 그 자체의 형식은 뭐냐? 수식의 형식은 int 별 형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 설명상으로는 x는 별 3개 각각의 칸에 담을 수 있는 배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x의 0번째 칸에는 int 별 하나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int 별 대괄호 3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별은 데클러레이터에다 적을 때 이름 왼쪽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대괄호는 이름 오른쪽에다 붙이게 돼요.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우리한테 보여줘도 우리는 당연스럽게 X가 별 오른쪽에 대괄호 왼쪽에 붙어 있겠구나라고 얼마든지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 구경을 시켜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선언에 적어뒀었던 그 이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이 고스란히 형식이랍시고 지금 튀어나오면 성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 봤었던 x 대괄호 0 적고 엔터 키치면 이제 x에 대한 선언에서 x 대괄호 3 부분을 제외한 다른 글자들 따라서 int 별이라고 똑같이 나온다면 성공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적절한 포인터 값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적절하게 는 해놓은 다음에 이 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x에다가 x의 0번째 칸에다가 지금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앰퍼샌드 넘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는수식 계산 끝난 이후 시점에 여기서 x 대괄호 0 하면 얘는 int 별 형식이 되는 겁니다. 대괄호를 방금 전에 붙였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별까지 우리가 붙이면 별 x 대괄호 0 하면 이제는 int 한 칸이 특정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이 지금 요거라서 그런데 넘버에 3 담았었다 치면 실제로 이 수식 계산했을 때도 앰퍼샌드 넘버 값을 갖고 메모리 위에 있는 그 int 한 칸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똑같이 3이 튀어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선언의 데클러레이터에 적혀 있는 모든 기호들 이름들을 다 적은 거예요. 복붙을 한 셈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언의 스페시파이어 자리에 적혀 있던 그 형식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3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방금 봤던 내용들 요약하면 자, 여러분이 그 선언 읽는 순서에 따라서 대괄호 먼저 붙인다, 그 다음 별 붙인다, 막 이런 식으로 오른쪽 거 먼저 읽는다 지금 등장했잖아요. 연산자를 순서대로 잘 붙인다면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적은 부분, 그 수식의 형식은 선언 내용들 중에 내가 안 적은 부분이랑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언에 별이랑 대괄호 붙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이름 적고 대괄호까지만 붙여놨다면 그러면 그 수식의 형식, 대괄호 붙인 수식의 형식은 지금 남아있는 별이랑 지금 같은 경우는 int, 그래서 int 별 형식입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붙이면은 선언에서 더 떼가지고 남은 부분을 읽는 거고 덜 붙이면 덜 붙인 만큼 추가로 형식에 붙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적어도 데클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뭐 익스턴이니 스태틱이니 그런 몇몇 스페이스바이어는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기는 해요. 걔네들은 형식이랑은 무관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스턴을 붙인다고 인트 형식이 막 이상한 다른 인트 형식으로 바뀐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그 당시에 얘기했었던 뭐 정식 용어로 스토리지 클래스에 해당하는 뭐 우리는 막 정의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으로 만든다 그렇게 의미상으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아무튼 걔네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의 형식 내지는 선언으로 도입하는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으로서 적어놓은 이름 따라서 수식 그 자체의 형식이랑은 무관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C 선언을 좀 더 능동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기호를 막 30개 40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것들 중에 내가 지금 어디까지 연산자를 붙여가지고 수식으로서 적을 거냐 여러분이 그때그때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잡한 수식, 연산자 덕지덕지 붙여놓은 복잡한 수식의 형식은 그 선언에 적혀 있었던 근데 내가 지금 수식에다가 연산자 붙이지 않은 그 남은 부분이 형식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소괄호랑 별이 붙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x가 뭐냐라 질문하면 x는 일단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함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금 전에 읽은 게 소괄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붙는 거는 얘 호출하면 무슨 형식 값이 리턴 되냐는 거예요. 함수 호출식의 형식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x 호출하면 우리한테 별을 하나를 주는 겁니다. 포인터 값을 하나를 줘요. 그 다음에 별 다음에 붙는 게 int니까 그 별 따라가면 int 한 칸이 특정된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x는 int 포인터 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별만 2개를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또 질문하는 겁니다. x는 뭐의 이름입니까? 일단 가장 먼저 붙는 게 별이니까 x는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 별을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남은 게 int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x에 담겨 있는 별을 따라가면 별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별을 또 따라가면 그러면 int 한 칸이 특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x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int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int 별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int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지금 main.c에 적혀있는 여러분의 .c 파일에 적혀있는 x 같은 경우는 그런 int 별 값을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 int 별 값을 담을 수 있는 칸이 3개 존재할 때 내가 지금 x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 하나를 담아놨다 나중에 쓸 거다. x의 1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담아서 쓸 거다 할 때 그때 여러분이 x 대괄호 0 같은 느낌으로 쓰게 될 거잖아요. int 별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얻기 위해서 그런 값들을 담아놓기에 적절한 형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별이 2개 붙어있다, 3개 붙어있다 그거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x가 뭐냐? 일단 맨 처음에 붙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별이잖아요. 그러면 그 별 따라가면 뭐가 있냐가 그 나머지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int 별 한 칸이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요 다음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대괄호를 2개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x는 뭡니까? 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지금 기호가 0개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2개 붙어 있어요. 대괄호 3이랑 대괄호 2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x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x에 대괄호 3이 먼저 붙어서 x는 3칸짜리 배열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 더 멀리 있는 저기 멀리 있는 대괄호 2를 먼저 붙여서 x는 2칸짜리 배열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까이 있는 걸 먼저 붙이는 게 맞겠죠? 따라서 얘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이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괄호를 방금 전에 읽었어요. 그럼 이제 그 뒤에 붙는 거는 그 3칸, 각각의 칸에 뭐를 담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거기서 3칸짜리 배열 각각이 2칸짜리 배열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눈으로 꺼내 봤더니 지금 칸막이가 2개 있는 겁니다. 3칸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봤더니 또 지금 칸막이 하나가 있어서 2칸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2칸짜리의 각각의 칸이 int 하나 담기에 적절한 4바이트로 지금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이름 x를 통해서 우리는 int 6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0번째 거의 0번째 거 int 한 칸, 0번째 거의 1번째 거, 그 다음에 1번째 거의 0번째 거와 같은 느낌으로 요 x라는 이름을 실제로 쓸 때는 선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 대괄호 수식을 2번 중첩해서 대괄호 연산자를 2번 써서 완성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int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규칙 하나가 또 나왔어요. 선언을 읽을 때는 항상 이름이랑 더 가까운 거를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본 수식 같은 경우는 int x 대괄호 3 대괄호 2 해놨다면 대괄호 3이 더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대괄호 2보다 먼저 읽게 돼요. 그래서 x는 뭐냐라 질문하면 일단 x는 3칸짜리 배열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밑에 적혀 있는 설명은 직접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조사식을 잘 해주니까. 한 다음에 지금 x가 위에 있잖아요. 아니야, 이걸 지우기보다는 그냥 이걸 x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에서 보면 자, 방금 전 봤던 그 선언을 적은 다음에 조사식 탭을 털어볼게요. x2하고 엔터 치면 우리한테 int 대괄호 3 대괄호 2 형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선언에 그 이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가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괄호 0 같은 걸 붙일 수 있겠죠? x2에 대괄호 0 하면 그러면 대괄호 하나를 뺀 먼저 붙는 그 가까운 대괄호 하나를 뺀 게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x 대괄호 0 하면 여전히 배열 형식이 됩니다. 여러 칸을 전제하는 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괄호를 하나를 더 붙이면 x2 대괄호 0 대괄호 0 하면 이제 비로소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int 한 칸짜리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언의 대괄호가 2개 적혀 있을 때 수식의 대괄호를 0개 붙였다면 형식의 대괄호가 2개 붙어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 붙였다면 가까운 거 하나를 쓴 셈이고
두 개 붙이면 다 붙인 거니까 이제 남은 스페시파이어 하나만 남는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뭔가 값을 담는다라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대괄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별이 여러 개 붙어 있다 하면 가까운 별을 먼저 읽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별 하나 붙여놓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따라가면 그 전체에 해당하는 형식 한 칸이 존재한다라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그래도 무방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진행해 봅시다. 이번에는 x의 별이랑 대괄호를 붙여놨는데 괄호를 쳤어요. 그래서 괄호 열고 별 x 괄호 닫고 한 다음에 대괄호를 붙여놓은 셈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x는 뭐에 대한 이름입니까?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죠? 자, 일단 얘는 유효한 선언이 맞아요. 그렇다면 이 괄호의 의미, 제발 좀 요걸 먼저 묶어줬으면 좋겠네와 같은 의미로 초중고 시절부터 쓴 거잖아요. 그 괄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x는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붙여놓은 별이 오른쪽에 붙여놓은 대괄호보다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왜냐? 괄호를 쳐놨으니까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는 게 적절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일단은 팩트입니다. true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x는 별이에요.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별을 따라가면 두 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int 두 칸짜리 배열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금 전 x가 int 두 칸짜리 배열을 3개 들고 있을 수 있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3칸짜리 배열의 0번째 칸에 대한 위치값을 담는다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포인터 변수라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PTR2 같은 느낌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별이고 별을 따라가면 두 칸짜리 배열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PTR2라는 변수에다가 x2의 3칸 중에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x2의 형식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대괄호 하나 붙이면 걔의 형식은 int 두 칸짜리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걷다 앰퍼샌드를 붙이면 그 두 칸짜리 배열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 포인터 값, int 두 칸짜리 배열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지금 PTR2에 딱 담기 적절한 것 같아요. 선언을 읽어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별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여봤어요. 얘는 뭘까요? 일단 x는 여전히 포인터 변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면 이제는 배열이 있거나 int 한 칸 있거나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 코드 덩어리가 하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담겨있는 포인터 값 따라가면 코드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걔의 인수는 뭔지 몰라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 호출하면 거기 적혀있는 명령어들 실행하면 나한테 최종적으로 int 값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x는 포인터 변수인데 함수 하나에 대한 포인터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int 괄호 열고 닫고 포인터 변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int 값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 변수에 담을 만한 값, 따라가면 함수 덩어리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의 포인터 값을 함수 포인터 값이라고 축약을 해서 부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여러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int 별 ptr3로 할게요.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 ptr3에 담기 지금 적절한 거는 인수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int 값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위치값을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적절한 게 지금 main이라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메모리 위에 있는 main에 대한 어드레스 위치값을 이 ptr3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원한다면 ptr3에 담겨있는 포인터 값을 갖고 별을 찍으면 그러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코드 덩어리 하나를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괄호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넘버에다가 담는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int 값이 하나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수식 적어가면서 적어놓은 게 정확히 지금 선언에 적혀있는 그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수식, 지금 복잡해 보이는 별이랑 소괄호랑 붙어있는 수식은 아무튼 인트 형식 수식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세 개를 다 붙여봤습니다. x의 대괄호랑 소괄호랑 별을 다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괄호를 이런 느낌으로 쳐놨습니다. x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붙는 건 지금 가까이 있는 두 개 중에 오른쪽 거입니다. 따라서 x는 3칸짜리 배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각각의 칸, 그 다음에 붙는 건 별입니다. 그러면 이 x는 별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그 x의 각각의 칸에 담겨있는 별은 뭐에 대한 별이냐?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 따라가면 코드 덩어리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드 덩어리를 호출하면, 내용물을 실행하면 나한테 인트값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x에는 인트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포인터값 3개를 각각의 칸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괄호가 가장 먼저 붙으니까 3칸짜리 배열이에요. 배열의 각각의 칸은 int 별 소괄호 형식입니다. 여기서 별의 괄호가 붙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 예시의 형식이랑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런 느낌으로 함수 포인터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었다면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거는 그거를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이름이다라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지금 ARR2의 0번째 칸에 PTR3 값을 담는다라든가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앰퍼샌드 메인을 담는 셈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ARR2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갖고 따라가서 거기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걸 넘버에 담는다. 와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return 3을 한다 치면 이런 느낌으로 호출할 수 있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넘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메인의 리턴 값이 성공적으로 담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을 적당히 줄을 맞춰서 나열을 해봤어요.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일종의 오리지널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은 현재 함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f 대신에 별 p를 적은 셈이고, 그 밑에는 t 대신에 a 대괄호 3을 적은 거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형식 뭔가가 존재할 때, 미리 선언 적어서 도입해둔 뭔가가 존재할 때, 이런 애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를 미리 골라놓고 쓰고 싶다. 이런 애들에 대한 포인터 값을 미리 하나를 정해놓고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서 쓰고 싶다. 그러기 위한 포인터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할 때는 요 f라는 이름 대신에 원래 선언의 이름 자리를 별 p 같은 느낌으로 별이 가장 먼저 붙는 새로운 이름 도입해가면서 일종의 치환을 해가면서 새로운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이름 대신에 별 먼저 붙도록 하고 새로운 이름을 해갖고 선언을 또 적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놓는다면 이제 P는 F랑 똑같은 애들, F랑 똑같은 형식 애들 여러 개들 중에 하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식 P는 앰퍼샌드 F는 이제 형식 측면에서 유효한 수식이라고, 는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d, sub, mul, div 형식 다 똑같았잖아요. 그런 당시에 우리가 봤었던 5가지 함수들 중에 하나에 대한 위치값을, 포인터 값을 미리 담아두고 싶다라면 그 당시에 봤었던 거기다가 add 대신에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별 ptr 같은 느낌으로 해서 앰퍼샌드 add 값을 담거나 앰퍼샌드 sub 값을 담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리 하나를 골라놓고, 함수들 중에 하나 골라놓고 나중에 별 ptr을 add 대신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원래 형식, 걔는 원래 한 칸짜리든가 했는데 원래 형식에 대한 3칸짜리 배열을 도입하고 싶다. 이게 하나로 커버가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이런 비슷한 식으로 그 이름 대신에 대괄호가 먼저 붙는 새로운 이름을 적어가면서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치환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이요. P에는 하나를 담을 수 있고 A엔 3개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별을 3개를 하나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수식 A 대괄호 0이랑 수식 P는 동일한 형식 수식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시에는 없었지만 당연히 P랑, 그러니까 이름 P를 소괄호가 먼저 붙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치환해가지고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제 P에 담기에 딱 적절한 바로 그 형식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선언을 적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봅시다. ptr3 대신에 얘는 이제 펑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얘는 함수입니다. 호출하면 나한테 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가면 인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트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함수에 대한 선언뿐만 아니라 이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뒤에다가 어딘가에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값을 리턴해야 되냐? 별 하나를 리턴해야 되는데 인트값 하나를 리턴하는 함수에 대한 별을 리턴해야 됩니다. 위치값을 리턴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 이 친구는 얼마든지 앰퍼샌드 메인을 리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앰퍼샌드 메인 값을 지금 ptr3에다가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tr3를 가지고 별 찍어서 그걸 실제로 호출하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걸 놓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펑크의 리턴 값을 갖고 바로 거기서 별을 찍어서 그 코드 덩어리로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바로 호출하는 게 가능하겠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해 가면서 진행했던 수식이 내가 지금 선언에 적어뒀던 거랑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생긴 걸 여러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원래 형식 뭔가랑 연계해서 쓰기 위한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는 게 가능해요. 걔에 담기에 적절한 값을 리턴하는 함수. 거기에 하나 담겨 있던 거를 이제 세 개를 담아야 된다 할 때 걔랑 똑같은 값을 여러 개 담을 수 있게 해주는 배열. 내지는 그런 애들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을 내가 특정해서 걔에 대한 포인터 값을 미리 담아놨다 꺼내 쓰기 위한 포인터 변수와 같은 느낌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하면 자 여러분 이제 뭐 대괄호, 소괄호, 별 이런 것들 열심히 붙여가면서 새로운 선언을 적으면서 복잡한 선언을 적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별 하나 붙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말고사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할 거예요. 자, 기말고사는 실습 시험을 1교시로 볼 거예요. 이론 시험을 2교시에 볼 겁니다. 중간고사랑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말고사 실습 시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선언을 적어보라 내지는 지금 적혀있는 선언을 한번 해석해보라와 같은 느낌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전체를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조목조목 뜯어가지고 여러분이 마치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의 C 컴파일러가 된 것처럼 순차에 몸을 맡기고 차근차근 규칙을 적용해 가면서 뜯어보면 그럭저럭 쉬울 겁니다. 세 가지 규칙을 일단 먼저 외워두세요. 괄호를 쳤다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걸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같으면 왼쪽이랑 오른쪽에 둘 다 붙어 있을 때 오른쪽 거를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만 외우시면 그 어떤 복잡한 선언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거를 나중에 내 목표에 맞게 프로그래밍 목표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냐는 별개 문제기는 한데 일단 지금 시점부터 여러분은 아마도 이제 우리 1학기 때 썼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던 여러 가지 .c 파일 안에 들어있는 선언들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거짓말이긴 한데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기말고사 볼 때쯤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파이썬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된 거니까 훨씬 더 성장에 따라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규칙 자체는 세 가지로 엄청나게 간단하니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튀어나왔어요. 선언으로 지금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이름 뭐 X니 PTR3니 말 그런 새로운 이름의 정체, 걔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름에 가장 먼저 붙는 기호가 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이름이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도입을 해서 쓰고 싶다. 저기 지금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 한 칸을 대한 위치값을 내가 담아놓고 쓰고 싶다라면 별이 가장 먼저 붙고 그 뒤에 저 친구의 형식이 나머지가 다 따라오도록 마치 이름 F 대신에 별 P와 같이 치환해서 적는 느낌으로 새로운 선언을 적을
적을 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별이 먼저 붙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에 따라서 괄호를 치던가 해서 별이 먼저 붙도록 세팅을 한다. 그 정도만 디테일이 추가로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뒤에를 이제 우리는 중간 쉬는 시간 뒤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출석 못 찍었다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면 찍어드릴게요.